리얼미터 어제까지 조사한 거만 발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얼미터는 6일간의 깜깜이 기간 동안 자체 조사는 하긴 할 거죠.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자, 어제까지의 조사입니다. 약간 좀 놀라운 결과인데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란색에 38.2% 보이는지 모르는지 가장 제일 끝에 저게 4월 10일입니다. 이게 4월 네. 10일 날 네. 안철수 후보가 맥시멈을 찍었을 때요. 네. 이때 사실 두 후보 간의 차이가 4%였어요.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는 이 시기에 뭐 뒤집혔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었죠. 근데 저희 내부 조사에서는 뒤집힌 적은 없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좁혀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시면 어제 결과를 받아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똑같았어요. 지금 2번 후보와 3번 후보가 붙었어요. 네. 어제까지. 그리고 제일 위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문 후보를 보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층의 2위하고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네. 좀 마음이 조금 이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한 3% 정도 빠진 상태에서 박스권이에요. 네. 최고치에서 그죠? 네. 그 정도가 일로 고스란히 왔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유 후보가 4.9%인데 탈당이 결행되면서 동정심이 많이 조금 발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네. 변수가 좀 됐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상 이제 군소 후보라고의 그 기준은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 후보도 지금 기준으로서는 5%까지 거의 선으로 다가왔고, 네. 심 후보 또한 5%가 아니라 거의 어떤 조사는 어제 9.8%까지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자 구도에서 사실상 군소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요즘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군소 후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50%를 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주변에 많습니다. 물론 이게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 숫자가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저런 이제 구도로 지금 되어 있고 2위와 3위는 거의 초박빙의 각축의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강 곡선이고 상승 곡선이라 이게 실버 크로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전문가들이 많이 전망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바른정당 변수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떤 사람들은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빨간 거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홍 후보의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주장의 근저가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진보로부터 얻는 표가 사실상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보수인데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수층의 전체 규모가 100%일 때 한 23, 4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최대 얻을 수 있는 표가 한 2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또 안 후보도 쭉쭉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요 언저리에서 이제 각축전을 벌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게 바른정당 사태를 디딤돌로 툭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한 건데, 네네. 이게 크게 디딤돌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네. 전망인 것 같고. 그래서 바른정당의 유 후보가 이제 강세를 만약에 보이고 또 그것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한다면 조금 좀 의아하시겠지만 문 후보한테도 좀 나쁜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는 문 후보는 이 사람, 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 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유승민 후보로 점프할 사람도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동정표를 얻으면 동정표가 홍준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안철수한테서 올 수 있어요. 유 후보가 이제 만약에 강세를 보이고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좀 투표율
그러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초반에 조사했을 땐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TK라든지 50, 60대 그리고 보수층의 투표 의향이 많이 상당히 의향 숫자로 본다면 되게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해서 투표율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격차만큼의 안심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제까지 6차 TV 토론이 끝났어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TV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4명 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한 사람이 54%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중에는 3개가 들어가는데요. 계속 지지하는 후보를 아주 강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사람 한 부류가 하나 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TV 토론 보고 TV 토론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서 현재 사람을 지지하게 됐다는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아무 후보도 없다가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가 TV 토론 보고 나 이 사람 결정했어. 이 세 부류들 전부 모은 것이 전체 유권자 중 40.5%인데 요 밑에 표는 한번 보십시오. 밑에가 토론으로 현 후보를 교체했다. 다른 후보 지지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토론으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다가 현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를 묶은 수치를 각각 후보의 지지층을 100%로 봤을 때 수치를 환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를 본다면은 현재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심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무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TV 토론 때문에 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 후보 지지층의 반이 넘어요. 새로 만들어진 지지층은 충성도가 약하거든요. 투표장으로 이 사람들이 가느냐 하는 거는 전화가 왔을 때 찍는 거는 쉬운 일인데.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된단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보자면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 또한 자신의 지지층의 10명 중 거의 5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심 후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유승민 후보 그리고 평균이 이쪽 20% 정도가 되는데 평균을 넘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평균 아래이고 안철수 후보는 더 평균 아래입니다. 그래서 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CBS 조사에서 제가 무슨 질문을 물었냐면은 5월 9일까지 끝까지 지지하겠느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이제 퍼센트를 보면 각각의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10명 중 9명은 이미 결정했어요. 그때 일주일 전에 응답할 때 하고 5월 9일에 투표권의 행사를 문재인 후보한테 할 거고요. 매우 견고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생각보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주로 보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이제 중도 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시지라든지 행보 자체가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보수층 입장에서는 지지층 상당히 자신감을 주는 행보 또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국정농단 탄핵 정국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빅3 중에서는 가장 지지층의 충성도, 끝까지 지지할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한 100명 중에 17명은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총수님이 말씀하셨던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인데, 62.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100명 중 한 38명 정도는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 훨씬 높지만 네. 유승민 후보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내포한 지지층에 물론 계속 이 지지층을 다 끌어안고 마지막 6일 동안에 그 유세와 그걸 잘해서 두 자릿수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저는 조금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TV 토론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 커버리지는 소수 군소정당 후보한테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이전에 TV 토론이 있을 때보다 언론에 이제 내보여지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안 후보 이제 깜깜이 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6일 동안은 깜깜이입니다. 1위와 2위의 그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유권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상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지만 1, 2위 간의 격차가 어떻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 37.5%가 그대로 발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굳건하게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율을 치는 거는 사실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고 빌려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것은 홍준표 후보가 탄력을 받아서 어느 순간 보수 집결에 성공할 경우에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자기 지지자만 정확하게 계속 때려댔고 이렇게 자기 지지자를 뭐 안 했어요. 갈라치기를 워낙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리고 가는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이쯤 도달했으면 그 버렸던 사람들 다시 주워와야 되거든요. 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도대체 나머지를 확장해 갈 것인가.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늦었어요. 생각보다. 한 이쯤 왔으면은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봅니다. 저는. 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이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수인 바른정당 13명도 네. 거꾸로 역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 안 도와주고 있고 트럼프 안 도와주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아니 그래서 어떤 일종 벽에 부딪혔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확. 그리고 북한도 안 도와주고 트럼프 막 북한 만난다 그러고 막 명예롭다 그러고 막 싸도 돈 내라 그러고 막 선거운동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믿을 곳이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희들이 이념 성향 조사를 매달 한 만 몇 명 되는데 묶어서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얼미터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11월 달에 이념 성향에서 진보가 보수를 넘어선 크로스 현상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유권자 이념 지형에서 진보가 보수를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2월, 11월, 2호를 경과하면서 그 갭은 상당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의 상관관계 정도만 얘기하고 들어가시죠. 투표율 전체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연령대라든지 지역 이제 어떤 많이 기울어 한 후보한테 이제 판세가 갈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에서는. 근데 이건 있잖아요. 예. 최근에 호남의 적극 투표층이 떨어지고 네. 20대 적극 투표층이 좀 떨어지고 아유, 많이 60대 보셨네. 적극 네. 투표층이 올라가고 네. 특히의 적극 투표층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세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원래 한 4월 초 중순에는 20, 30대의 투표 의향 숫자가 가장 높았어요. 85%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어떤 날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50대, 60대가 20, 30대보다 더 높은 날도 있어요. 한 달 이상 계속 격차를 봐왔기 때문에 네. 특히 20대들 사이에서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20, 30대하고 5, 60대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대가 좀 다르잖아요. 60대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 50대는 이미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문 후보가 1등입니다. 50대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2012년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 늘어났죠. 그리고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많이 놀러 가시기 전에 이미 하실 거고요. 근데 객관적인 어떤 제도 자체만으로도 그때는 75.8%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오를 텐데 실제로 10년의 보수 정권 10년이 지나는 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80%보다는 훨씬 더 넘게 나와야 되는데 금방 이제 이완 현상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막판에 실제 투표장으로 누가 끌고 오느냐의 문제지 네.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저거는 이제 획득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달리고 있는 이제 문 후보를 보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층의 2위하고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네. 좀
마음이 조금 이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한 3% 정도 빠진 상태에서 박스권이에요. 네. 최고치에서, 그죠? 네. 그 정도가 일로 고스란히 왔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유 후보가 4.9%인데 탈당이 결행되면서 동정심이 많이 조금 발휘가 동정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네. 변수가 좀 됐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상 이제 군소 후보라고 그 기준은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 후보도 지금 기준으로서는 5%까지 거의 선으로 다가왔고, 심 후보 또한 5%가 아니라 거의 어떤 조사는 어제 9.8%까지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자 구도에서 사실상 군소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요즘 많이 내놓고 있는데 100%일 때 한 23, 4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최대 얻을 수 있는 표가 한 2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또 안 후보도 쭉쭉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요 언저리에서 이제 각축전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바른정당 사태를 디딤돌로 툭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한 건데 네네. 이게 크게 디딤돌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네. 전망인 것 같고. 그래서 바른정당의 유 후보가 이제 강세를 만약에 보이고 또 그것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한다면 조금 좀 의아하시겠지만 문 후보한테도 좀 나쁜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는 문 후보는 이 사람, 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 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유승민 후보로 점프할 사람도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동정표를 얻으면 동정표가 홍준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안철수한테서 올 수 있어요. 유 후보가 이제 만약에 강세를 사실상 군소 후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50%를 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주변에 많습니다. 물론 이게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 숫자가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저런 이제 구도로 지금 되어 있고 2위와 3위는 거의 초박빙의 각축의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강 곡선이고 상승 곡선이라 이게 실버 크로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전문가들이 많이 전망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바른정당 변수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떤 사람들은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빨간 거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홍 후보의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주장의 근저가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진보로부터 얻는 표가 사실상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보수인데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수층의 전체 규모가 그리고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문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투표율 그러니까 20, 30대의 투표율이 초반에 조사했을 땐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TK라든지 50, 60대 그리고 보수층의 투표 의향이 많이 상당히 의향 숫자로 본다면 되게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투표율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격차만큼의 안심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제까지 6차 TV 토론이 끝났어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TV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4명 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한 사람이 54%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중에는 3개가 들어가는데요. 계속 지지하는 후보를 아주 강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사람 한 부류가 하나 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TV 리얼미터 어제까지 조사한 거만 발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얼미터는 6일간의 깜깜이 기간 동안 자체 조사를 하긴 할 거죠.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자, 어제까지의 조사입니다. 약간 좀 놀라운 결과인데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란색에 38.2% 보이는지 모르는지 가장 제일 끝에 저게 4월 10일입니다. 이게 4월 네. 10일 날 네. 안철수 후보가 맥시멈을 찍었을 때요. 네. 이때 사실 두 후보 간의 차이가 4%, 예. 4%였어요.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는 이 시기에 뭐 뒤집혔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었죠. 근데 저희 내부 조사에서는 뒤집힌 적은 없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좁혀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시면 어제 결과를 받아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똑같았어요. 지금 2번 후보와 3번 후보가 붙었어요. 네. 어제까지. 그리고 제일 위에